오늘은 이제 보강 시간인데 먼저 이제 질문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프로포게이터가 이제 왜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래비톤의 폴라라이제이션이 뭐 왜 5개냐 뭐 그런 이야기고, 이 세 번째는 뭐 노멀 오더링에 관한 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이제 계산 문제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계산을 리뷰를 해보겠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4차원 인테그랄인데, 이 k 스퀘어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k0의 스퀘어드 빼기 k 3차원 벡터 제곱을 k0에 간단하게 표기한 게 이거예요. 또 이렇게도 쓰고 k뮤, k뮤 이렇게도 씁니다. 물론 뮤가 0부터 3까지 썸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이건 뭐냐면 k0의 제곱 빼기 k 스퀘어드 빼기 m 스퀘어드 플러스 i 엡실론이라는 뜻이고, ikx. 여기서 이제 k0 인테그랄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k0 인테그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dk 인테그랄을 하는데, 여기 이제 내가 지금 마이너스 ikx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마이너스 k를 예를 들어 k0와 k뮤를 k0와 k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k0t 그다음에 x의 뮤는 tx 이렇게 표시를 하면요, k0 t 마이너스 k 닷 x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k0 인테그랄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간단하죠. k0 인테그랄은 이게 원래는 리얼 인테그랄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컴플렉스 인테그랄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 이제 그런 게 대충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I 엡실론 프리스크립션은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는 K0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K, 즉 이것은 스퀘어 루트 K제곱 플러스 M 스퀘어드라는 이런 특별한 값에서, 그렇죠, 싱귤러리티가 이제 원래는 리얼 라인 위에 있는데 여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 플러스 I 엡실론만큼 이렇게 쉬프트 시켰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I 엡실론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M이 마이너스 I 엡실론이니까 여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리얼 라인에 있었던 건데 그러면 적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분을 디파인 하기 위해서는 싱귤러리티를 어떻게 피해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프리스크립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프리스크립션을 이렇게 주느냐, 혹은 뭐 이게 둘 다 밑이냐, 둘 다 위냐, 혹은 이렇게 반대로 주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 거기에 따라서 이 프로포게이터의 성질이 변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필드 시어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야기한 그 서너 가지의 파시빌리티 각각에 대해서 이 적분을 다 이밸류에이션 해와. 오케이? 그리고 그 결과를 그 매스매티카에 넣고 이렇게 생겼다고 플롯을 해봐요. 그러면은 라이트콘 주위에서 얘들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타 방향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지. 로테이셔널 인바리언트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결국은 뭐만의 함수로 이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R과 T의 함수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R과 T의 함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라이트콘 주위에서 얘들이 어떻게 떨어지냐를 그 몇 가지 그 프리스크립션에 대해서 계산을 해와라. 그게 이제 숙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는 그 중에 이제 한 개만 해준 거, 사실 수업 시간에 해준 거야 이게. 끝까지 안 해서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하면은 위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리얼 라인은 이제 그냥 두고 t가 포지티브냐 t가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인테그럴을 위로 할 것인가 밑으로 할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게 포인트였죠. 그렇죠? 그래서 t가 포지티브면 어떻게 돼요? t가 포지티브면은 이게 마이너스 i 곱하기 이게 뭐예요? 이게 k0가 마이너스 i 엡실론으로 밑으로 이게 뭐냐? t가 포지티브이면 이걸 갖다가 내가 이걸 갖다 이렇게 도느냐 이렇게 도느냐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t가 오케이 k0 플레인에서 k0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i 엡실론의 포지티브면 여기도 k0도 어떤 라지 뭐냐면 어떤 그 리얼 넘버에다가 마이너스의 뭐 어떤 숫자 i가 있어야 마이너스 i 해가지고서 포지티브 t에서 이게 댐핑 팩트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의 이제 숫자를 갖다가 이게 뭐냐면 뭐 x 더하기 i 이타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i 이타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exponentially 증가하는 게 되잖아. 즉 exponentially 마이너스 i에 x 플러스 i 이게 k0 플랜이니까 k0 플러스 i 이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마이너스 i 하면은 e to d 마이너스 플러스 이타 t가 되잖아. 곱하기 이타 마이너스 i kt. 이건 뭐 이제 오실레이터리 한 거지만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가 크게 되면은 발산하니까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컨투어는 이쪽으로 맞춰야 된다 그 말이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t가 네거티브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K0의 밑에가 K0 마이너스 오메가 K 그렇지? 얘 K0 플러스 오메가 K고 그래서 포지티브일 때는 그렇지? 포지티브일 때는 이게 밑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밑으로 돌면은 이게 밑에 있는 게 이쪽이 픽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폴이 이거는 이렇게 돌면은 따라서 t가 포지티브일 때는 이걸 i라고 그러면 d라고 그러면은 d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시타가 t 플러스 t일 때는 시타 t에 이게 뭐가 되냐? 이게 2파이 i에 이게 뭐지? 밑으로 도니까 이 컨투어는 컨투어 인테그랄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파이 i에 여기에 요놈이 픽업이 되고 요놈이 픽업이 되니까 이 전체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K0는 오메가 K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 오메가 K가 되고 위에는 e to d 마이너스 i K0 대신에 오메가 K 곱하기 T가 되는 거야. T가 포지티브일 때는. 더하기 이번에는 시타가 T가 네거티브일 때는 시타는 뭐냐면 포지티브일 때는 1, 이 아니 네거티브 스텝 펑션 알죠? 이거는 시타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서 이 위로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컨투어 인테그랄은 플러스 2파이 i고 이건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2 오메가 k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놈을 갖다 픽업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놈이 픽업이 되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k에 여기는 뭐예요? e to d 플러스 i 오메가 k에
t가 되는 거야. t는 네거티브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과서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ikT가 있는 거예요. ikX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ikX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 d3승 k가 되는 거죠. 있는 거죠. 가끔 오면 저기 오른쪽 내가 잠깐만. 내 이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d가 2파이의 4승분의 d3승 k.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파이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파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마이너스 i가 오버롤이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d는 마이너스 i가 오버롤하게 오고 그래서 그다음 2파이 그다음 여기 2파이 한 개 캔슬되고 그래서 시타 t 하고 여기에 한 개가 없어져서 이렇게 되고 답이 이것도 지워지고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이제 뭐예요? 나머지 d3승 k를 인테그럴 하면은 그러면은 이 답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답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이 exponentially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그걸 보이는 거거든. Right?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서의 문제의 지금 일부는 여기까지 보이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그런가? 이 다음 스텝인가? 다음 스텝이 이 다음 스텝을 물은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이제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이거는 뭐냐? 오메가 k라고 하는 건 여기 스퀘어 루트 뭐 k 제곱 플러스 m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오실레이터리한 인테그랄이에요. Right?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고로 간단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컨투어를 갖다가 뭐 이제 k에 대한 그러니까 오메가 인테그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별로 irrelevant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k는 모든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적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x의 방향을 뭐냐 하면은 x의 방향이 하여튼 있어. 그러면 k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코오디네이트를 잡을 때에 k 스페이스에서 이걸 갖다 x의 방향을 갖다가 k의 지축으로 잡아. 그러면은 이건 x는 이제 픽스된 어떤 벡터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타라고 그러면은 뭐 여기에 이거는 이제 스칼라고, 여기에는 뭐냐면 k 코사인 시타 뭐 d 시타 이런 거고, 여기에 이제 k에 대한 시타 인테그랄 2파이와 d 파이하고 사인 시타 d 시타 그 인테그랄한 k 스페이스 중에서 그건 이제 오디너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뭐를 하면 되느냐 하면은 결국 여기에 남는 게 뭐냐면은 k 제곱에 dk 인테그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k 제곱 dk 인테그랄을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 뭐랄까 어떤 라인 인테그랄을 이제 함에 있어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어떤 컴플렉스 인테그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놈이 어디에서 이제 컴플렉스 인테그랄이면 여기 제로부터 뭐 인피니티를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로 예를 들어서
글로 확장했다고 지금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인테그랄을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이쪽이나 혹은 이쪽으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인피니티에서 뭐 익스포넨셜이 있으니까 아까처럼 해가지고서 충분히 댐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것을 클로즈드 인테그랄로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인테그랄 컨투어는 디포메이션이 가능하거든. right? 그리고 나서 이제 이놈들이 어디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할까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오메가 k가 제일 작은 데서 컨트리뷰션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right?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k제곱 플러스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한데 이거를 뭐야 이게 kr 코사인 시타 그래서 시타로 인테그랄을 하고 나면은 이건 뭘 남냐면 ik 같은 것들이 ikr만 남을 거라고. 그러면 k가 어디에서 이제 지금 미니멈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놈이 가장 최소가 되는 것이 뭐냐면 k 값이 k라고 하는 것은 k 이건데 이것이 마이너스 im이라는 점 근방에서 이제 이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im에서 이놈은 어떤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할 거라고. 이게 비록 이것이 뭐랄까요? 이것이 스퀘어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어널리틱 함수는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이 인테그랄을 갖다가 변형한다고 그랬을 때에 여기에 ik가 있고 플러스 im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im이 있으면 그렇죠? 이 컨투어들을 적당히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서 이런 점들을 지나가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자, 로직이 이래요. 첫째 뭐냐면은 전체 클로즈드 인테그랄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서 이런 데서 충분히 작아가지고 디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클로즈 인테그랄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디폼해도 되고 디폼 해가지고서 이 싱귤러리티 근방을 지나가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 근처만 잘라서 봐도 이 전체는 이런 데서는 뭐예요? 다 해봐야 이 점 근방에서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That's the idea.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물론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인테그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것이 아마 K1인가, 그러니까 K1으로 나오던가 그래. K1MR인가? 베셀 펑션으로 나와요. 모디파이드 베셀로 나오는데 모디파이드 베셀로 뭐 썼다고 하는 게 뭐 별걸 이렇게 크다는 인포메이션을 주지는 않는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R이 적을 때 하고 R이 클 때 하고의 BAB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BAB를 구하는 데에는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놈에서 코사인 적분해서 이제 e to the ikr로 가면은 여기에 k는 플러스 마이너스 im을 갖다 집어넣고 나면은 이거 뭐예요? k가 이제 큰 데서 발산하는 것은 이제 r이 큰 데서 발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k는 플러스 im 여기 집어넣었을 때 e to the 컨버전 하는 건 마이너스 mr로 이제 나온다는 것은 이걸로부터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문제가 묻는 거는 뭘 묻는 거냐면 정확하게 이밸류에이션 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매스매티카에 쳐놓으면 매스매티카는 그냥 답을 기억하고 있다가 토해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으로서는 이제 뭐 도저히 방법이 이제 개스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커다란 뭐 테이블에 쳐다보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답을 알았으니까 K의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거든 이게. 몰라요? 다만 이게 m이 0일 때는 이것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가 봤듯이. 그래서 m이 0일 때는 이걸 해가지고서 쿨롱 포텐셜 비슷한 게 나온다는 것을 금방 보일 수 있어요. 근데 m이 논제로일 때는 이거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또 저번에 쉽게 보여줬지. 그러니까 D에 x-y에 jy, jx 이놈의 다시 말해서 effective action 이놈을 jx는 뭐냐면 델타 펑션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델타 펑션으로 소스가 주어졌을 때는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정말 그 둘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이야. 이거는 이밸류에이션이 또 가능해서 그때는 뭐냐면 이것이 정확하게 4파이 r 분지 e to the 마이너스 mr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alright. 근데 이제 여기는 뭐예요? 이 j가 델타 펑션이라는 걸 이제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D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문제는 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이것이 W인데 W는 이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이건 유가 포텐셜 아닙니까? 유가 포텐셜인데 비해서 이거는 이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수리물리의 아르프켄 수준의 수리물리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게 어떤 연습 문제에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는 연습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프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급의 수리물리가 필요하다. 교수님 근데 익스포넨셜 ikx가 아무런 적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 붙잖아요. 여기까지 만드는데요. 어떤 거? 그러니까 이거? 가끔 책들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ikx 부호가 마이너스로 자연스럽게 바꾸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네. 이 적분했을 때 이게 dk 이거 1차원, 2차원, 3차원 마찬가지야. 디멘전에 관계없이 2파이 분지 dk의 e to the ik x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k를 마이너스 k로 바꾸면 마이너스 인피니트 플러스 인피니트에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럼 이거 바꾸면서 이게 없어져서 결국 똑같다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잘 알겠지만 요건 뭐예요? 이게 델타 펑션 오브 이게 x야 이게. 델타 펑션 오브 x라고. 델타 펑션은 우함수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ikx든지 마이너스 ikx든지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걸 갖다가 마이너스로 바꾼다고 해서 전혀 나는 거부감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다만 여러분이 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뭔지를 알겠죠? 다만 보이고 싶은 것이 익스포넨셜이 댐핑하는 비헤이비어만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뭐예요? 이 시타 인테그랄을 먼저 할 수 있죠. 그건 트리비얼 하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을 x를 코사인 시타를 갖다가 알파라고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 비알파 적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k r 알파고. 그럼 익스포넨셜 적분이가 금방 할 수가 있고. 그치? 이런 건 옛날에도 이제 해봤어. 그래서 0부터 인피니트를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플러스 인피니트로 금방 바꿀 수가 있고. 내 말을 따라오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또
둘, 셋, 오케이, 넷. 좋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인테그랄은 저번에 우리가 했었거든. alright. 그리고 그래서 이제 e to the ikr에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로 이제 일단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적분의 꼴이 오메가 k에 뭐 예를 들어서 k에 밑에 k 한 개하고 k 제곱하고 e to the ikr에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없어지고 뭐 등등 이런 적분으로 이제 남는다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이것이 최소화할 때의 어떤 그 k를 갖다가 대입을 함으로써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 분모에 K가 하나 왜 생겼었는지 어? 분모에 K가 하나가 왜 생겼었는지 아까 코사인 시타 적분하면서 아까 질문을 그러니까 이거 딴 게 별게 아니고 이거야. e to the i k r 코사인 시타니까 right? 알파에 d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 뭐가 나와요? 이거 알파 적분하면서 밑에 kr이 나오는 거지. kr. 그 다음에 여기에 k 제곱이 있었고. right? 그래서 k 없어지고 r분의 1 하나 남고 오메가 알파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적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ikr에 k제곱 플러스 m 스퀘어드. 결국은 적분은 이 적분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별로 이제 그 웬만한 수리 물리책에 그 테이블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K1MR이라고 하는 거에 알려져 있다고. 그 매스매티카에 쳐넣어 그냥 이거를. 그러면 내가 기억했다가 답을 줘. 근데 이 문제가 사실상 그 스페이스 라이크한 두 위치에 대해서 그 프로포게이터가 E-MR로 디케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냥 거리가 충분히 멀다면 프로포게이터가 디케이 되는 게 좀 직관적인 의미로 당연한 거 같아요. 스페이스 라이크에 불과하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은 좀 이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중요한 점, 이 말의 뜻이 뭐냐는 걸 사실 이제 그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프로포게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x에서 y까지의 어떤 전파 인자야. right? 이 전파 인자가 이 스페이셜 디스턴스가 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e to the 마이너스 mr처럼 해서 거의 익스포넨셜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사실 여기 r이 하나 더 있는 거지, 그지? 곱하기 something else가 더 다른 팩터, 지저분한 팩터가 더 붙는 거야. alright?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m이 0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m이 0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m으로 0으로 가면 이게 없어. 이건 파워라이크하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 프로포게이터가 다시 말해서 멀리 있는 두 점 사이에 어떤 코릴레이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익스포넨셜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조금만 멀어도 이건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숏 레인지드 인터랙션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파티클이 뭔가를 이제 그 인터체인지 해가지고서 이 인터체인지 하는 놈의 이제 그 인자가 뭐냐면 여기 프로포게이터의 이제 t예요.
오케이. 두 개의 파티클이 뭔가를 인터체인지 해가지고서 이제 힘을 주는데 그 힘이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게 지금 이 문제의 이제 내용이야. 네. Right?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놈과 이놈이 굉장히 뭐 이렇게 스트롱한 놈이 있어요. 밖에서 잡아주는 놈이 있어가지고 아까처럼 델타 펑션 소스가 여기에 있다. 그럼 요인자는 이그젝트하게 요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놈과 이놈이 인터체인지 하면서 약간 이렇게 뭐 흔들림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allow를 하게 되면은 이 팩터가 나머지 인자들이 좀 복잡하게 되는 것뿐이야. 커렉션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alright? 그게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피직스의 내용이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쭉 계산을 해가지고서 프로포게이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익스펜전을 해봐. 어떻게 나오나? R이 연금방에서의 익스펜전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커렉션들을 구해봐. 어떻게 나오나? 오케이. 물론 T 디펜던스도 있어야지. 뭐 E to D 마이너스 I 오메가 T. K 디펜던스. T 디펜던스 있는데 뭐 여기 뭐 리딩 오더는 이게 MT겠지. 뭐 that's not very important.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이것도 리딩은 이걸 텐데 여기도 커렉션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뭐냐면은 리딩이 이건데 여기도 커렉션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 사전에 쓰여 있는 게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커렉션의 폼으로 써서 이거 피직스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 그래서 사실 여기 이게 뭐냐면 파인만 프로포게이터의 모양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노티스 할 만한 거는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T 디펜던스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T가 포지티브일 때이고 이건 T가 네거티브일 때이고 이 플러스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뭐에 디펜드하는 거냐면 T의 절대값에만 디펜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도 뭐냐면은 R에 물론 이거는 뭐냐면 R의 어떤 그 절대값은 디펜드하죠. 그래서 이게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퀀티티이기 때문에 이놈은 결국은 어떻게 디펜드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R제곱 마이너스 T제곱의 컴비네이션에만 사실 디펜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어떤 영역, 어떤 근사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그젝트한 폼은 로렌츠 인베리언스 때문에 요거의 컴비네이션으로만 쓰여진다는 것도 그것도 알아.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쓴 거는 좀 거짓말일 수가 있는 거죠. 틸드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R 틸드라고 하는 거죠.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 R 틸데가 나타내고 이게 이제 R 틸데일 텐데 R 틸데가 나타나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게 뭐겠어요? 이게 R 제곱 빼기 T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라이트 콘에서의 거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라이트 콘에서의 거리에 해당한다고. 내가 사실은 뭐 이거 해본 지가 뭐 한참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 내가 여러분들 매스매티크 쳐봐요.
alright? 요즘 어떤 수리 물리학자도 매스메티카만큼 많은 어떤 그 공식을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라이트콘에서의 거리의 펑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콤비네이션이 해야 되기 때문에 any other question?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프로포게이터에 대한 피직스야. 그래서 이 프로포게이터를 갖다 정확히 구해가지고서 그림을 그려온 사람한테는 내가 좀 보상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K1 MR이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프리물리 보셔야 돼요. 응? K1 MR이 이렇게. 응, 그렇지. right. 근데 이제 어떻게 K1까지 가는 게 문제지 사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열심히 찾으면은 이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right?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없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것만 구해도 돼. 그래가지고 이걸 찾으면 R에 대한 K에 대한 한번 미분하면 그냥 나오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해봐라. alright.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래비톤의 폴라라이제이션이 왜 5개냐? 그래비톤은 일단 가장 간단한 앤서는 그거예요. 그래비톤은 이제 지금 G뮤를 그래비톤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걸 플랫 스페이스 G 이타 뮤 이거는 뭐냐면 이타는 이건 뭐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이아고널이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예요. 오케이. 플러스 H 뮤라고 썼을 때 그래비톤은 뭐냐? 이 H 뮤를 퀀타이즈한 게 그게 그래비톤이에요. 그럼 뭐 이게 유식한 말로 그래비톤인데 그 말 그래비톤이라고 해서 어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가 있으면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안 배웠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제너럴 렐러티비티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이 공간에 어떤 그 코오디네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코오디네이트 사이에 이런 코오디네이트 디스턴스 사이에 거리라는 게 여기에 1하고 여기에 1하고 다를 수 있는 파서빌리티를 우리가 허용을 해봐. 근데 보통은 무슨 말이냐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렇죠? 삼각형을 생각을 하면은 dx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제곱은 요거의 x 컴포넌트의 제곱과 y 컴포넌트의 제곱의 합이야. Right?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어지면 이걸 갖다가 항상 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스페이스.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또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d의 스페이스 타임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dt의 스퀘어드 이걸 갖다가 뭐 ds 스퀘어드라고 그럽시다.
dt 스퀘어드 마이너스 이걸 마이너스 ds 스퀘어드라고 합시다. d 마이너스 dx의 제곱. 스페이스와 그러니까 여기서 c가 원래 있지만 c는 1로 이제 앞으로 두기로 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거에 그냥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 사이의 거리, 공간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이제 주어지면 이것은 뭘 디파인하느냐 하면은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디파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특별한 게 뭐가 되는 거냐면 공간들 사이에 로테이션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놈은 불변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리를 잰다고 그래가지고서 매트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구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여기 어디에서나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가능성을 허용을 하는 거야. 구분 공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그걸 리마니안 그런 이제 기하학을 뭐라고 하냐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쪽으로 이쪽 거리를 예를 들어서 코오디네이터 1의 거리가 실제로 1인지 1.1인지 1.2인지 하는 거를 정의해주는 어떤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alright? 그리고 같은 거리에서 코오디네이터 거리 1이라 할지라도 요 점에서의 그 이쪽 방향의 1하고 이 점에서의 이쪽 방향의 1하고 다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를 뭐로 변화시키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G11 dx1의 제곱 더하기 G22 d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1 대신에 다른 인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오케이? 이런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dx1 이게 dx2 이런 거에도 디펜드할 수 있는 g의 1, 2 근데 g21, x2, x1은 뭐 마찬가지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걸 2배를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ds의 스퀘어드는 이제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 한 점에서의 인피니시말한 어떤 코오디네이터 디스턴스 간에 그 거리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게 주어지면은 매트릭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가 주어지는 거예요. 매트릭이라는 게 자라는 뜻이죠. 어떻게 재느냐, 거리를 코오디네이터 디스턴스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것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휘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1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1, 1, 0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유클리디안 기하학을 디파인하는 정리예요. 그러니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이 센스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비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공간이 이제 휘었다는 것을 어떻게 뭐가 나타나는 거냐 하면은 이 G mu U가 G뮤가 1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공간이 휘었다는 건데 근데 한 스텝 더 나간다고 그러면 그런 거죠. 이제 사실은 우리 스페이스 타임은 요놈의 변형이야죠. 요것이 아니라 요건 스페이스의 변형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사실은 이 귀찮은 마이너스 사인이 항상 인발브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민콥스키 지오메트리라고 그러고, 이 민콥스키 지오메트리의 커브된 변형 버전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제너럴 렐러티비티예요. 그리고 그것이 1-1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면서도 이제 커브도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양이야. 그래서 이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이 매트릭 G뮤가 뭐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결국 뭐예요? 공간이 어떻게 휘었느냐를 갖다가 파라메터라이즈하는 어떤 변수들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매트릭이 굽어지니까 그러니까 변형되는 정도 혹은 뭐예요? 이 스페이스 타임이 구분 정도라고 하는 거는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매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매트가. 이 내용은 사실은 오늘 하려고 한 내용의 어떤 그 연장선상이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매터. 그래서 이 매터가 정지에 있으면 뭔가 하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뭐 매터가 있으면 뭐 매스가 있겠지. 정지에 있으면. 얘가 움직이면은 카이네틱 에너지도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아이디어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이런 게 또 들어오겠지. Right?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터와 그 매터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떤 텐서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그 양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는 겁니다. 에너지 모멘텀 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엘렉트로마그네틱 시어리를 배웠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배웠죠.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어떻게 조합됩니까? 이게 뭐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뭐 2제곱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T00는 뭐예요? 이게 에너지 덴시티고 여기서 TII는 뭐냐? 모멘텀 덴시티야. 그 다음에 뭐 IJ가 있으면 이제 오프다거나 엘레멘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결국은 에너지 덴시티, 모멘텀 덴시티 같은 것들이 이 T뮤의 중요한 컴포넌트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국은 에너지 덴시티라고. 정지해 있을 때 뭐만 있는 거 이런 거 없는 거지. 결국 에너지 덴시티만이 중요하고 매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에너지 덴시티를 결정하는 양이라고. 자,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그 공간의 휜 정도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G로부터 이제 컨스트럭션에서 얼마만큼 휘었느냐를 갖다 결정하는 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곡률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R뮤가 이제 무언지는 나중에 글쎄 나중에 공부하세요. 다만 뭐냐면은 G뮤로부터 R뮤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고 이놈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디페어모피즘 인베리언스라는 게 있어요. 디페어모피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코오디네이트 변형을 하게 되면은 이 양들이 막 변해.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양이 좌표 변환에 의해서 어떻게 뭐 변화되는 양은 뭐 별로 이렇게 진정한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좌표계를 변화시키면은 한 점에 어떤 좌표라고 주소는 막 달라지지. 좌표라고 하는 건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물리적으로 변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고. Right?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든지 이 거리 같은 것은 뭐냐면 회전 변환에 대해서 불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냐면 좌표 변환에 대해서 불변하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은 공변하는 컨셉이 중요해요. 그래서 좌표변에 대해서 공변하는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텐스라는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좌표에 대해서 공변하는 것이 텐스고, 결국 G미윤으로부터 데리버티브가 두 개 있고, 데리버티브가 두 개가 있고, 텐스 인덱스가 두 개 있는 놈을 갖다가 해보면은 그게 리치 텐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뭐냐면 공간의 구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하프 G 뮤뉴 R이 T 뮤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거의 비례상수가 뭐냐면 뉴턴 상수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여기 8파이라는 콘스탄트가 붙는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놈을 갖다 컨트랙션 시킨 거예요. 뮤를 올려가지고 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가 주어져, 에너지 모멘텀 텐스가 주어지면은 이것이 이제 서로 에너지 모멘텀 텐스, 다시 말해서 이 에너지가 주어지면 주위에 곡률이 결정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뭐를 만들어주는 거냐면은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이걸 갖다가 이런 식, 이걸 G를 갖다가 이렇게 익스펜전을 해가지고 이 방정식을 써보면 리니어항에서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H 뮤뉴에 대한 이게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타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 웨이브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라고 그래요. 그러면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으면 그건 뭐로 나타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인슈타인 광량자설에 의하면 포톤 알갱이들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가 있으면, 그러면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가 뭐예요? 그래비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 이제 최근에 발견된 그 소위 뭐 신문에 데스탁필된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초기 우주에 있어서 굉장히 급팽창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이 그래비테이셔널 어떤 그 웨이브가 있었던 거지. 퀀텀 미케니컬한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웨이브가 뭐냐면은 뭐 좀 유식한 언어로 호라이즌 밖으로 나가서 프리즈 됐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클래시컬 웨이브가 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덴시티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게 만들어진 파동이 지금 관측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가 만들어낸 덴시티 퍼터베이션이 만들어낸 포톤의 폴라라이제이션을 포함하는 덴시티 플럭추에이션을 관찰을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 그 얘기 하려고 이거 한 건 아닌데, 내가 여태까지 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래비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를 이제 여태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하려고 했던 중요한 얘기가 T 뮤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은 수업 내용하고도 관계가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하고 이제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서론. 그래비톤 폴라라이제이션. 그 폴라라이제이션이 왜 이제 우선 인덱스가 두 개야. 근데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냥 세 개 써요. G 뮤뉴에서 이건 시메트릭 텐서야, 일단은. 시메트릭
텐스예요. 그러니까 시메트릭 텐스에서 뮤는 0, 1, 2, 3 몇 개야? 4개라고. 4개니까 몇 개가 있어? 10개가 있다고. 1, 2, 3, 4 해서 그지? 무슨 말인지 알죠? 매트릭스에서 시메트릭 하면 위에 게 결정되면 밑에 게 결정되는 거죠. 그럼 여기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여기 다이아고널 4개가 있으면은 1, 2, 3, 4 더하면 10개야. 컴포넌트 한 10개라고. 근데 여기에 뭐를 조건을 이제 임포즈를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디피어모피즘 인베리언스를 다시 말해서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어떤 그 한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써야지고 다른 코디네이터는 저렇게 써야지기 때문에 그렇게 코디네이터 변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는 G뮤는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수님 그 혹시 좀 아날로지컬하게 그 포톤에서 그렇게 줄이는 방법에 대응되는 게 없나요? 포톤에서 네. 포톤에서도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디피어모비즘 인베리언스에 해당하는 게 게이지 인베리언스예요. 그러니까 게이지 인베리언스의 그래비톤 버전인가요? 그렇지.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여기서 이제 이 디피어모비즘 인베리언스를 게이지 인베리언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차원당 하나 있나요? 에? 저 잘 몰랐는데 차원당 하나씩 해서 4개 이렇게 그렇지. 차원당 하나씩. 다시 말해서 x를 갖다가 뭘로 변화시키는 거. x y를 그러니까 x를 x 플러스 어떤 양, gx. 각 xi마다 이런 게 하나씩 있는 거지. 용량이 조그만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차원당 1개씩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트레이스레스 컨디션을 우리가 주면은 우리는 이제 이 볼륨은 이제 볼륨을 프리저브하는 어떤 매트릭 변환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트레이스가 없다는 조건을 갖다가 인베리언스 조건을 하나 주면 그러면 5개의 구속 조건이 붙어. 그러면은 G미뉴 중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나면은 인디펜던트 한 게 5개야. 왜냐하면 10 빼기 4 빼기 1 하면 5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퀵웨이는 뭐냐면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뮤뉴가 인덱스가 1개 붙을 때마다 이거는 뭐야 이게 뭐지? 스핀이 1개씩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 1개면 스핀 1이야. 없으면 스핀 0. 스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오케이? 그래서 이 벡터 인덱스 1개씩 올라가면 스핀이 1개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퀵웨이는. 그리고 스핀 2면 인디펜던트 한 게 2L 플러스 1이다. 앵귤러 모멘텀 2니까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해서 2L 플러스 1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L이 2면 스핀이 2면은 5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래비톤의 폴라라이제이션은 왜 5개냐? 이게 나이브하게 카운팅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교수님 제 예상은 어떤 거냐면 그 2 플러스 1이 한 거는 이제 양자각 계산해서 나온 그 개수 5개고요. 여기서 G미뉴에서 카운팅한 게 5개 나왔잖아요. 그런데 게이지하고 시메트리 너무 좀 당연해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 5개 맞춰주려고 트레이스리스 컨디션이라는 좀 계산하기 쉬운 컨디션을 넣어서 계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맞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그냥 쉬운 문제 같잖아요. 네. 근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 계산하는 게 의외로 이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답이 지금 5개를 갖다가 이제 일단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5개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계산법대로 한다고 그래봐. 그럼 포톤은 몇 개 해야 돼? L이 1이면은 1, 0, 마이너스 1, 3개 해야 된다고. 근데 포톤이 몇 개야? 2개라고. 그러니까 1개를 어떻게 더 줄이느냐 하는 거는 또 뭐냐면 이 뭐랄까 이 게이지 시메트리의 디테일된 형태를 더 봐야 돼. 그래서 이 카운팅 하는 게 그렇게 누워서 식은 죽 먹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데까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은 저번에 게이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A 뮤가 뭐지? A 뮤 플러스 D 뮤 람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4개짜리에서 한 개의 펑션만큼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으니까 4 빼기 1은 3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세우면은 4 빼기 1은 얼마야? 3이라고 대답한 셈이에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은 뭘 알고 있어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카운팅은 이제 나머지 아직 남은 게 있는 거지, 미스터리가.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정확히 계산한다고 하는 게 그건 이제 게이지 시메트리의 어떤 더 디테일된 스트럭처를 이제 봐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이제 하지 않고 일단은 문제가 5개 여기까지만 이제 셈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셈을 한 거예요. 오케이. 다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QED를 배울 때에 퀀텀 엘렉트로다이내믹스를 배울 때에 더 디테일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노멀 오더링. 요거는 그래도 비교적 간단한 거예요. 노멀 오더링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캐노니컬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는 오퍼레이터를 쓰고 나면 항상 오퍼레이터 앰비귀티가 생겨요. 그게 참 캐노니컬 퀀타이제이션의 문제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어떤 종류의 뭐 정답도 사실은 없어. 근데 이제 항상 근데 이제 이놈들이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오더링이라고 하는 게 필드 시어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이 무한계의 자유도를 가지고 노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phi라고 하는 필드는 항상 뭐예요? 서메이션 풀이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잖아. ak의 e to d ikx 플러스 컴플러스 컨주게이션. 그럼 인피니트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인피니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ak 뭐 예를 들어서 파이를 스퀘어를 하면 뭐가 돼? 그러면 ak 대가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면 ak 대가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니까 그지? 그러면 항상 파이 스퀘어들을 하면은 ak 말고 는 ak 대가 ak 대가 이런 것들은 서로 컴퓨팅 하니까 문제가 안 돼. 근데 더하기 이게 뭐야? ak 대가 ak 대가 ak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당연히.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베이큐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모든 ak에 대해서 어나일레이트 되는 것을 갖다가 베이큐움이라고 정의를 한 거야. 우리가 이제 베이큐움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놈들은 반드시 뭐냐면은 인피니티를 포함하게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이놈이 파이 스퀘어드가 베큐움에다 걸리면은 이놈은 없어지지만 이놈은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항상 A 대가 A K 더하기 1로 쓸 수가 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놈은 여기에 하면 없어지지만 이놈은 그대로 남잖아. 그렇지? 근데 이치 오실레이터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느냐면 H바 곱하기 오메가 K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베큐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뭐 때문에? 이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의 오더링 앰비규이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가 캐노니컬한지 모른단 말이야.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지는 않고 right? 그 중에서 베큐움이 이거에 의해서 나일레이트 되는 거라고 이제 정의를 해버리면은 그럼 이거는 항상 무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컨벤션을 가지는. 그래서 파이스 오퍼레이터의 이걸 갖다 컴포짓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컴포짓 오퍼레이터. 이 컴포짓 오퍼레이터, 다시 말해서 같은 포지션에서 오퍼레이터 두 개의 작업을 하면은 반드시 이런 무한대를 가지게 돼요. alright? 그래서 이 무한대를 빼내는 어떤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뭐든지 그냥 이런 게 나타나면은 컴포짓 오퍼레이터에 오실레이터 전개를 해가지고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A 대가 앞에 오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예요? 브루탈리 이걸 갖다가 무조건 왼쪽으로 바꿔. 오더링을. 그렇게 하는 것을 노멀 오더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무조건 이놈을 갖다 이쪽으로 옮긴다는 뜻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런 종류의 무한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가 던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놈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는 거를 노멀 오더링이라고 그래요.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A 대가보다 A를 항상 앞에 가져온다. 오른쪽에 가져온다. 그게 노멀 오더링이야. 여러 개 있으면 돼요? 여러 개 있으면 다. 그러니까 A 대가 A 대가 이런 게 있으면 얘를 갖다가 무조건 여기다 갖다 놓는 게 그게 노멀 오더링이야. 여기까지 뭐 다른 질문. 그래서 질문하는 게 이 파이X를 그 캐노니컬 콘다이션 조건 써가지고 오퍼레이터 바꿨잖아요. 그럼 저 파이 X 위치에다가 어떤 스테이트를 건다는 게 뭐 X의 음수 방향으로는 소멸시키고 X의 양수 방향으로는 생성시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같네.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필드 시어리에 있어서 X는 다이내미컬 베어리블이 아니고 위치. 그냥 인덱스야, 인덱스. 네. Q1, Q2, Q3, Q4, Q5, Q6 할 때에 1, 2, 3, 4, 5에 해당하는 게 X라고. 그래서 다이내미컬 베어리블은 뭐라고? 파이야. 근데 파이는 오실레이터들의 컨비네이션이다. 그러니까 infinitely many collection of 그러니까 one infinite set of oscillator의 총집합이 큰 게 이 필드야. 거기에 그 제로를 건다는 피지컬한 미닝인 거죠? 제로를 건다? 네, 그 파이 X 자체를. 파이 제곱을 여기다가 건다는 게 무슨 뜻이냐? 네. 저는 그 K 방향으로 생성시키고 마이너스 K 방향으로 소멸시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기에 그 영역을 각각 걸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 사실 이게 좋은 질문이야.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고. 자, 봐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걸려서 무슨 의미를 있을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이 베이큐움이
phi x라고 하는 전체 집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를 해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디파인 했느냐면은 뭘 가지고 디파인을 했어? AK를 가지고 디파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파이에, 그렇지? 파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플레인 웨이브, 다시 말해서 모멘텀 K를 갖는 오실레이터들의 결합으로 먼저 표시를 했어. 그렇지? 그래서 모멘텀 1을 가지는 놈도 없고 모멘텀 2를 가지는 놈도 없고 마이너스 3을 가지는 놈도 없고 마이너스 4를 하여튼 뭐 이런 거 있냐고 하여튼 이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물으면은 무조건 없다야.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여기에 걸려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그거는 별로 이제 클리어하지는 않지. 결국 뭘 이제 어떻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건 이제 다 죽일 것이고 요거 뭐 모멘텀 1짜리도 하나 만들고 2짜리도 하나 만들고 3짜리도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이놈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이제 이게 뭔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뭘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오실레이터로 이제 오실레이터 익스펜전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 그 계산의 결과가 이거라니까. 이것이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뭐 E to the IKX는 다 생략했지만 그런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 백큐um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걸면은 AK들은 오른쪽 걸 캔슬시키고 A 대가들은 왼쪽 걸 캔슬시킨다고.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지. 근데 이놈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야, 이런.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 정신. 아니, 하여튼 그런 얘기. 노멀 오더리라는 게 그런 얘기야. 하여튼, 인피니트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예상외로 이게 사실은 심오한 질문이야, 이게. 노멀 오더링이라는 게. 사실 내가 간단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터 프로덕트 익스펜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확대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뭐 미리 오늘 뭐 보충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는 거죠. 해봐. 뭐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나? OP가 뭐냐?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이게 보세요. 파이 x하고 지금 파이 x를 갖다가 같은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개를 갖다가 걸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단 말이야. 문제가 생기니까 이놈을 갖다가 노멀 오더링을 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제 그랬다고. 그러면은 이제 넥스트 퀘션은 노멀 오더링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의 뜻은 오실레이터 익스펜전 해가지고 A를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으로 무는 거. 그게 이제 노멀 오더링인데. 그러면 이제 퀘션이 뭐냐 하면은 X가 같은 점에 있지 않고 Y에 있다고 그래봐. 그리고 X하고 Y는 좀 떨어져 있다고 그래봐. 응?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만약에 파이하고 리얼 필드, 스칼라 필드 같으면 파이하고 파이의 컨주게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파이 자신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데리버티브의 비례를 하지 뭐 데리버티브 해봐야 뭐 우리 목적을 위해서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파이 x하고 파이 y의 프로덕트는 이게 이제 이놈의 디멘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디멘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d 4승 x의 파이 스퀘어드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안이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 전체는 뭐냐면 디멘전레스가 되도록 이게 m 스퀘어드가 이렇게 있지.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카이네틱 텀 가지고 계산해. d phi 스퀘어드. 항상 이런 건 모든 라그랑지안은 이런 것들을 캐노니컬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d 4승 x. 그러면은 데리버티브가 하나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매스 디멘전이 한 개씩 올라가.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k 스퀘어드는 이제 m 스퀘어드잖아. 그러니까 k의 디멘전하고 m의 디멘전은 c와 h바가 1인 그런 유닛에서는 같은 거야. 그러면은 k의 디멘전은 뭐예요? 매스의 디멘전과 같고. 그러니까 이건 1이야. x는 뭐예요? x와 k는 인버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x와 k는 인버스이기 때문에 x의 디멘전은 마이너스 1이야. 매스 디멘전이. alright? 오케이. 자, 그러면은 퀘션은 뭐냐면은 이거의 디멘전이 라그랑지안 전체는 뭐냐면 이것이 이게 뭐냐면 스케일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멘전 리스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방법을 잘 알아도 나중에 모든 필드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테니까. 그러면 요거의 디멘전은 뭐야 이게? 마이너스 4야. 데리버티브가 두 개가 있어. 그러면 파이의 디멘전이 얼마이면 이 전체가 제로가 되느냐? 응? x가 뭐예요? 1이라고. 그러니까 파이의 디멘전은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때문에 항상 x-y에만 관계하지 x나 y에 어떤 separately depend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x 빼기 y에 이게 로렌츠 인베리언스 때문에 이게 제곱에만 비례를 하게 돼 있고 여기에 어떤 파워가 있을 거야. 플러스 또 오퍼레이터가 이제 데리버티브 로그나 데리버티브 x-y에 비례하는 어떤 텀들이 쭉 전개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most singular한 텀인데 그러면은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스타가 얼마야 되느냐 하면 이게 디멘전 2 아니에요? 그러면 x-y분의 1이 디멘전 1이라고. 왜냐면 x나 y나 이런 것이 디멘전 마이너스 1이니까 x분의 1이 혹은 이런 거에 분의 1이 x-y분의 1이 디멘전 1이지. 디멘전 1.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디멘전이 2이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 플러스 하이어 오더예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뭐가 이제 올 수가 있냐 하면 여기 이제 파이 같은 게 여기 올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파이가 이게 데리버티브 같은 게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러면 한 개, 두 개 이걸로서 끝이네. 디멘전이 1, 디멘전 1 하면 이게 그냥 다야. 그러면 이게 이제 싱귤러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 레슨이 있어. 하나는 이런 어스펙트에서 봤을 때 phi x, phi y가 이게 디멘셔널 어널리시스하고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그냥 리콰이어먼트야.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얘기죠. 우리 아무 짓도 안 했거든 우리. 디멘전만 카운팅하고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로렌츠 인베리언스 이것만 쓰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스칼라 필드고 스칼라 필드거든.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x 빼기 y에만 인베리언트 해야 돼.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은 x-y의 mu, x-y의 mu 이런 뜻이에요 이게. alright? 그러니까 이 로렌츠 인베리언스, 그러니까 이 시메트리가 얼마나 강력한 조건이냐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어스펙트에서 봤을 때에 이 노멀 오더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걸 이제 노멀 오더링은 항상 언제 오는 거냐면 x와 y가 같을 때에 지금 ambiguity가 있다고 그랬어. x, y가 같지 않으면 이게 뭐 x와 y가 가까우면 크기는 하겠지만 유한하잖아. no problem이지. 근데 x와 y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 컴포짓 오퍼레이터가 되는데 그 컴포짓 오퍼레이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된다고. alright? 그래서 이 무한대를 그냥 완전히 이걸 갖다 버리는 게 그게 노멀 오더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K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프로덕트 익스펜전. 그러니까 오케이. 이 의미가 딱 그 제로부터 제로의 프로포게이터를 없앤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지. alright. 가만있어 봐.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no. 그래서 질문 3개를 대답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갔네. 일단 여기서 수업을 일단 끝맺고